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 행사 진행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또 여기 오신 내빈분들 잠깐 인사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CC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은정 목사이고요. 예장 통합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연합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교단에서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일찍 오신 분들부터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하면 잠깐 고개로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자이신 최소영 목사님과 김은경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장통합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총회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대한기독교감리회 성교국 농어촌 환경부 부장님이신 박상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기장 국내선교부 장동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쪽부터는 이제 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오셨고, 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처음 또 이 자리에 저희 성폭력 간담회 할 때 안 오셨는데 이번에 새로 또 합류하신 분인데 대한성공회 우리 최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구세군에서 멀리서 이렇게 다 모여주셨어요. 대구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세군 사령관님들. 네. 그리고 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국장님 오셨습니다. 또 뒤에 앉아 계신 또 많은 내빈분들도 환영합니다. 좀 이따가 많은 또 관심과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자기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프로그램은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 순회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회이자 간담회입니다. 교회와 성폭력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힘과 위기에 의한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기구들이나 또 매뉴얼들이 대응 체계들이 그동안에 힘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서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들 앞으로 우리가 이 대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박승열 총무님께서 오늘 또 한성숙 국무총리님이 또 여기를 예방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좀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승열입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반영하고 또 듣고 또 그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입 없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야 되고 집 없는 사람의 지붕이 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교회 연합운동의 핵심 이야기인데 우리 NCC와 또 앞에 일하셨던 선배들께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음성을 듣고 대변해 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역할들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오늘과 내일의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여성들과 약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부심을 주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제가 드릴 축하의 인사는 뭐 이렇게 문서로 이제 안에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그 노력의 결과이고 또 노력이 쌓여야 앞으로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생각합니다. 그 전임 그 집행 그 여성위원회에서 21년도부터 지금 교단별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여 만에 이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순회 간담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함께 보고하고 또 우리의 다짐을 나누는 이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지금 현재 위원회 그 임원들과 또 지난 4년 동안 수고해 주셨던 그 임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요구잖아요. 당신들 교단에서는 성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응답하고 또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나섰던 각 교단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보고회와 간담회가 NCC의 각 위원회 사업에 또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NCC 일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5년여 시간 동안 각 교단과 우리의 어떤 과제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함께 공중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발표가 그저 발표로 끝난 게 아니라 각 교단의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또 교단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의 사업들이 각 교단의 정책과 사업에 영향을 주고 또 교단의 정책과 사업들이 NCC를 통해서 다른 교단과 확산돼 가고 또 사회의 변화에 맞물려가는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번 그 간담회 5년 동안 간담회와 지금 보고회가 그런 전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결과들이 이후에 다른 위원회 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김은정 위원장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특별히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그 보고회가 각 교단에서 지금 현재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약속으로 발전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본 발제는 20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시고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서기로 계시는 최소영 목사님께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이 교단 순회 간담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영입니다. 이 일을 처음에 건의했고 시작하자고 했던 사람이라 보고의 총대를 매게 되었지만 여기에 그동안에 되어졌던 여러 일들을 저는 종합해서 썼을 뿐이고요. 여기에는 각 교단과 이 일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그동안의 여성위원들의 노고가 같이 깃들여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 성폭력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됐고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교회는 예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이후로 교회 성폭력 사건들을 접하면서 교단 책임자들에게 들었던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조용히 가해자의 임지만 바꿔주면 되는데 왜 신고를 하고 그러냐. 심지어는 입법의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입법하기 위해서 발의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장정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교회를 허무는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가해를 저질렀을 때 교회가 이미 허물어지는 걸까요? 임지를 조용하게 바꿔주면 문제가 그냥 다 사라질까요? 성범죄의 특징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교회법에 성폭력을 범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규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일어났고 치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교회에 바로 복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여성위원회가 교회 성폭력 근절을 과제로 삼고 활동한 것은 1999년부터인데요. 그때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보내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2001년에는 기독여성 단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방 지침서를 함께 검토하고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 결과로 2002년 제51회 교회협 정기총회에서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 활동을 일단은 이 주제를 가지고 안 했는데, 이후 교회가 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연합평등주간에 성폭력과 힘의 악용을 주제로 자료집을 발간해서 회원교단에 배포했고요. 2017년에는 대책 소위를 구성해서 예방 지침서를 다시 우리가 내자, 이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에게 찾아온 성폭력 피해, 교회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장문도 발표하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도 만들고, 연합평등중간 자료집을 교회 성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도 만들고, 2019년 교회협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목소리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교단 실무자 상담가들과 협의해서 2021년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이를 실행위에서 교회협 공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이후에 예방교육 강의 매뉴얼, 그리고 세 가지의 교육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교단 순회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제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과제여야 되는데 여성의 과제로만 떠넘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인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입법의회를 통과할 때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재정은 여선교회에서 마련해라. 교회 성폭력이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힘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성차별이나 권위주의에 더 예민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력조로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권력지향적인 태도와 힘의 악용에 도전하고 성폭력 범죄를 근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해외 교단에서는 지금 이렇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회와 교단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성위가 이 근절을 위해서 마련한 여러 자리에 회원교단 책임자들은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단에서 가해를 저지르고 저 교단으로 옮겨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단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함께 교회협 차원의 교회 전체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연대의 힘을 이 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성들은 교단을 넘어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연대의 힘,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교단과 함께 움직이길 원했고, 그것이 이 교단 순회 간담회와 보고 토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같은 과제, with you 해야 되는 같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자료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이 교단 순회 간담회는 2021년 9월 구세군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 기장까지 6개의 교회와 회원교단이 참여했습니다. 5년이 흐르는 동안 여성위에도 변화가 있었고 회원교단 대표와 실무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의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상황을 도표로 만들고 각 교단에서 애쓰는 실무자들이 보완한 자료가 자료집 13쪽 붙어 있는 도표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시도 좋고 21쪽 붙어 있는 원고 그 해설에 대한 원고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전담 기구와 신고 창구가 있는 교단은 성공회와 감리회, 기장이고 구세군에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있었습니다. 예장은 상담 창구 운영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현재 모든 교단에서 전담 실무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산 지원에는 모든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세군은 성인지 예산을 확보한 드문 교단이고 다양한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기 장관년 특별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장에도 교육과 특별 예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공적 지침, 매뉴얼 부분을 보시면 8월에 안전한 교회 지침을 발간할 예정인 복음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단이 이것은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구세군과 성공회는 교회 성폭력 또는 안전한 교회에 대한 세계적 기준의 정책과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장은 2017년 정책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년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고 2022년 다음 세대와 교사를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뉴얼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예방과 처리 지침 강령을 만들었고 지침의 증보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 절차는 전반적으로 모든 교단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근데 보완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교단마다 눈에 띄는 장점들을 살펴보면 구세군은 유일하게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신속한 직무정지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회의의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회복 지원, 감리회의 피해 교회를 위한 회복과 치유 과정 역시 눈에 띕니다. 예장과 기장은 장로의 특성상 노회 중심의 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장의 경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폭력 관련법에서 성공회는 2026년 서울교구 법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성폭력 특별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세군은 국제군령 군율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예전 사건도 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감리회와 예장은 성폭력을 범과로 규정하거나 목사의 자격, 권징 사유의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두 교단 모두 사회법에서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예장에서는 벌금형 가지고도 징계 사유를 삼았습니다. 성범죄로 자진 사직하거나 면직했을 때 복권을 금지하는 법도 예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은
피해자 보호, 화해 권고 금지, 변호인이나 대리인 선임, 재판 비용과 공탁금 면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사회적 기준하고 같고요. 피해자가 원할 때 노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총회에 바로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재판국원에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회 차원에서 노회 재판국에는 여성 재판국원을 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가 눈에 띕니다. 다섯 번째, 발생 현황 보고와 후속 조처는 성공회와 감리회에서만 공식적인 현황 보고와 후속 조처가 이루어진 데 반해서 구세군에서는 3년마다 국제본영 감사에서도 역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섯 번째, 서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구세군과 성공회, 기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세군은 사관 임관 시에 아동보호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점과 성공회가 사목적합성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사목적합성 심사는 가해자의 이동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예장은 성범죄로 사임했을 때 임명 절차에서 이를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눈에 띕니다. 기장의 성범죄 확인 서약서에서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 청빙을 취소한다라는 단호한 조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방 교육은 모든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교단의 복음교회의 교육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 복음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교육에서는 목회자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서 그냥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총회 현장 교육을 했고, 여선교회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장로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회에서도 교육 실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반해 일찍부터 일부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던 감리회의 경우는 세 가지 교육을 이 현장에서는 1시간 이내, 보통 50분에서 많아야 1시간이거든요. 그 교육의 세 가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또 기장입니다. 노회와 교회, 총회 대표까지 의무교육 연 1회 이상 받도록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역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노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예장도 2018년에 노회 의무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강사 양성에서는 구세군이 역시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감리회와 예장, 기장이 강사 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은 강사 양성, 성인지 감수성 강사 양성과 함께 성폭력 피해 조력자를 위한 바이스탠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구세군과 다음 세대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한 예장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며, 기장 전국 여교육자회에서는 3년 주기 강의 매뉴얼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단에서 강사 양성과 교육자료 강의 매뉴얼 개발 배포를 위한 예산과 절차를 교단 차원에서 책임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반센에서 안전한 교회를 묻다 대상별 젠더 폭력 예방과 대응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목회자, 장로권사, 교사, 청년, 청소년 등 교회 안 다양한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 문화를 함께 돌아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자체 과제입니다. 교단 성폭력 관련 실무자들이 보완해 주셔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연대를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구세군은 흩어져 있는 군율 정책 자료를 모아 한국 군국의 매뉴얼을 따로 만드는 것, 일반 병사, 즉 신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대응 지침과 매뉴얼 마련, 강사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성공회는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자료 제공, 교구별 전담 강사 워크숍, 교육에 관한 것, 성직 지망자들의 범죄 이력 확인 방법 마련,
저희 감리교도 이게 고민인데요. 은퇴한 사제의 성비위 사건 연루에 대한 규제 처분 방안, 성비위 경우 징계위원회에 안전한 교회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성폭력 상담 창구 상근자 지원 및 운영 예산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감리회는 순회 간담회에서 당시 감독회장이 저희에게 공약했던 게 있는데요. 성폭력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고요. 성폭력 사건의 재판 기탁금 면제, 성폭력 상담센터 총회 파송기관 인준, 사건 백서, 아카이빙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장은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고, 기장 역시 성폭력 전담 인력 배치, 상담소 운영, 성폭력 대응 예산, 피해자 회복 조치, 평신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사건 아카이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각 노회 성폭력 의무교육 참석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눈에 띕니다. 각 교단에서 배울 점들이 있었는데요. 구세군에서는 정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가 있었습니다.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특별히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서약서 서약, 사관학교 입교 시에 범죄 조회 의무 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회에서 배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 분리하고 사목 적합성 심사와 사건 백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목 적합성 심사는 그 필요와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회에서는 장정의 성폭력을 범과로 명기하고 있는 것, 총회 자료집에 실태 보고가 항상 수록되는 것, 특히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회복 치유 과정과 담당 인력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총회 교육, 여선교회 교육이 정례화된 것과 지방회에서도 교육 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영상 교육이 아니라 현장 교육으로 전문 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축적하고 보완해 가고 있는 것을 필히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 성폭력에 관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교단 차원의 조직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장은 성평등 정책과 제도적 접근, 헌법과 재판 절차 등에서 모범적입니다. 성범죄 경력 자진 서약과 목회자 성유리 강령 서약, 노회 의무교육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보완, 다양한 강사 양성과 교육 과정을 배울 만합니다. 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정책이 또한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복음이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 총대 비율이 22.4%라는 것입니다. 성별 세대별 할당이 의무화된 감리회에서도 의무 비율은 15%입니다. 그리고 기장도 올해 110회 총회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를 거쳐 공식 발표한 2026년 사회선교 실천 지침서 실천 방안에서 노회별 총대 연령대별 할당제 및 여성 총대 20% 이상 할당제 실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만 봐도 복음의 여성 총대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 교인 비율에 비해 현재의 여성 총대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앞으로 꾸준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성평등 정책이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통과제로 교단이 제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에서 21년 당시 성폭력 가해 목회자가 교단을 초월하여 다른 교단 목회자로 이동하여 목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협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해달라는 것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고용 단계에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하면서 채용 시 이전 근무지에 레퍼런스 체킹을 하고 책임 추천서, 서약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확인하는 등 방어 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구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캠프 등 전국 단위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 직원을 파송해서 교육도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특히 평신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유용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가해자 이동 방지를 위한 사목적합성 심사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서울교구 안에서는 성 비윤리에 대한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미리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적합조사를 교단이나 교회협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회에서 제안하고 검토 중인 성폭력 전담 특별재판위는 사회재판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교단에서 고민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장에서 제안하신 각 교단별 간담회를 통해 얻은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오늘 모임과 토론 이후에 자료 발간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기장에서 제안한 것은 교회협 차원의 새로운 컨텐츠 제공이었습니다. 과제는 사실 두 번째 발제에서 많이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는 그 내용에서만 나온 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해 목회자 교단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목적합성 조사나 서약서나 범죄 경력 확인 등 검증을 공동 대응하자. 두 번째, 교육을 위해 같이 협력하자. 여기에는 아마 상호 강사 파견이나 공동 강사 보수 교육,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실행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교육 자료와 컨텐츠 개발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힘든 게 그 세 번째 전담기구 활성화와 예산 확보 부분일 거지만 꼭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제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또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법적 정의를 이룬 후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회복과 치유 과정, 그리고 사건 백서를 만드는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고요. 은퇴자 칠이나 평신도 간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공동 모색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협업이 필요한데 사실 확인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점증 절차나 상담 등의 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희 감리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분도 역시 외부와 같이 공동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 안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미리 대응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화, 제도, 관습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개 교단의 정책을 방대한 양인데 이걸 또 보기 좋게 도표로 정리를 해주셔서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제 제안을 NCK 우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님이신 김은경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CK 여성위원회 김은경입니다. 한국 와이드옵시 연합회 파송돼서 여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세하게 각 교단별로 지금 현황이 어떤지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걸 좀 사회법하고 좀 비교를 해서 사실은 그 교단별 현황이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항목별로, 영역별로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봤죠. 이게 뭐 단순 비교나 평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본 건데요. 동그라미가 없이 이제 세모하고 가위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교육부터 회복 지원까지. 통상 사회법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교단 현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면 예방교육, 교육은 꽤 상당히 많이 공동 매뉴얼 등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사기구나 징계 절차, 실태조사, 회복지원. 이제 일부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 상황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실 이제 피해자 보호, 신고 창구, 2차 가해, 가해자 이동 방지, 예산 부분은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제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큰 차이가 뭐가 있냐, 사회법과 비교를 해서 우선은 피해자 보호 부분이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 비밀 보장, 신변 안전, 불이익 금지, 이게 이제 사회법 차원에서는 근무 장소 분리, 휴가 부여, 부서 이동, 상담 지원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 자료를 보면 상담, 치리, 교육 등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보호 조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2차 가해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참 그 충격적인 상황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피해 사실 유포, 피해자 비난, 인사상 불이익, 보복행위 이게 이제 다 징계 대상이고 한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 조용히 하라라는 유형 명백한 2차 가해죠. 이해 충돌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상급자는 조사가 불가하고요. 친족 조사 불가하고 이해자 관계자 배제 원칙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 감독, 노회 임원, 장로 등이 조사와 치리에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해자 이동 방지는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부 그러니까 선진적인 사례, 성공의 3억 적합성 조사, 또 기장의 성범죄 확인 서약, 구세군의 범죄 조행 등 상당한 그 수준에 있긴 합니다만 또 사회 영역은 더욱 강력한 거죠. 더욱 강력하게 아동기관 취업 제한, 범죄 경력 조회, 자격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CCK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교단 간 정보 공유 체계 굉장히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자료에서도 처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교단 차원에서도 요청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태 조사와 예산 부분, 사실 이제 기관 차원에서 보면 사회 기관 차원에서 보면 인권이나 그 성평등부, 교육부 정기 실태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를 제외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건의 규모나 피해 유형 또 적절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뭐 예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건데 사실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곧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없이 우리가 오늘 제시 드릴 그 과제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법이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료집에는 성폭력 처벌법부터 시작해서 아청법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서술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사회법의 발전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그럼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상 어떤 원칙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지금 그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이게 뭐 단기간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사건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성폭력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공동체 안전의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과 제도가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관련 법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법을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헌법을 그야말로 그 유권자 중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자 위치에서 그렇다면 한국 사회 관련법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정과 원칙들을 담고 있을까 그걸 한번 제대로 이렇게 정독을 해본 그 의사결정자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하는 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관련 법들 그게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느냐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법들 훌륭하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사회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양평법 등 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해서 이제 모범 국가로 선정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얼마나 잘 알고 그러면 훌륭한 민주시민 차원에서 그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7가지 중요한 원칙을 한국 사회는 제도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국가와 기관의 책무로 규정을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고평법, 피해자 안전 확보, 회복 지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성폭력이라는 원칙입니다. 특히 교회는 목회권과 영적 권위가 결합된 공동체인 상황에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 영적 조종에 대한 제도적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차 가해 역시 또 다른 폭력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비난이나 화해 강요, 사건 은폐 역시 조직의 책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발 방지 제도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 취업 제한 등 이런 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장치가 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은 예산과 실태 조사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양평법은 실태 조사와 정책 평가, 예산 편성을 국가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그 법률을 들여다보고, 사실 그게 뭐 그대로 따라야 할 규범이라기보다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3장과 4장 과제 그리고 NCCK 공동공고 해서 이제 원고에 담아봤습니다만, 이제 그걸 하나로 좀 묶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한국교회가 갖춰야 될 정책 방향을 이제 3장에 좀 담았고요. 그리고 실행 과제를 이제 4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묶어서 회원 교단 즉 NCCK 차원에서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앞서도 이제 우리 그 총무님께서 새로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교단 그리고 또 NCK 차원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의 새로운 전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함께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결국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교단이 해온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교단별로 한계와 여전히 그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묶어서 미니멈 스탠다드를 일단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액션 플랜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그 교단의 현황,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또 국제 기준, 그리고 이제 여성의 차원에서 이를테면 그 교단의 여성 그 목회자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과제 제안을 8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규정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에서 작동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규정조차도 없으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교회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규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필두로 해서 이후 토론에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과제에 대한 각 교단의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8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보호 규정의 독립 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교단은 권징 조례나 헌법 일부 조항에서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예방,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회복,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독립 규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는 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독립적으로 제정을 해서 성폭력 대응 전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폭력은 일반 사회하고 다르게 영적권이 목회권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권과 영적권을 이용한 성적 접근, 또 하나님의 뜻이나 순종을 명분으로 한 관계 형성 등을 영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을 하고 교단 법규와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신고 및 조사 체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급자나 동일 조직에 신고해야 하는 현재 구조는 이제 신고를 어렵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고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하고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피해자 신고자 보호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접촉 금지, 직무 제한, 공간 분리, 임시 조치 등을 이제 제도화하는데 이게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 시작하면서부터 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비난, 용서 강요, 공동체 명예를 위협한 침묵 요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이거를 이제 2차 가해로 규정을 하면서 별도 징계 대상에 포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가해 목회자 이동 방지를 위한 공동 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기적인 조사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관련 그 신고 체계나 어쨌든 조사 기구나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혹은 예산 배정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실태 조사 사건 이 백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좀 더 이제 강력한 효과적인 이 규정이나 제도를 만드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고 실제로 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뭐 결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볼 때 마지막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 NCCK 차원의 안전한 교회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원구단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 교단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자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를테면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평신도 간의 문제 혹은 사이버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함께 한 교단을 넘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교육과정과 강사 양성을 하는 일, 또 정책 연구나 사례 공유를 하는 일, 또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앞에 그동안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국제 기준에 힘 입은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게 됐건 복음이 됐건, 그러면 그 국제 교단 차원에서 기준이 마련이 되고 그것에 힘입어서 결국엔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국제 교회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 공동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걸 토대로 각 교단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아마 NCC 차원에서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 과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폭력과 교회가 만나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는 아마도 남성 목회자가 아닐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런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직책, 공식적 권한을 가진 그 직책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안 넘어가네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다음 장.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마음을 좀 담아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누가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죠? 이걸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24%를 제외하고는 그 정책 결정직에 있는 그 사람은 다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남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회 간담회와 오늘의 제안은 NCCK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각 교단 여성위원회, 그리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재원을 위해 헌신해온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각 교단의 제도적 변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는 바뀌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래서 그런 제도 변화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죠. 그래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를 실행하는 책임은 결국 의사결정권자에게 있고, 현재 한국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책임의 상당 부분은 교단 지도부와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남성 지도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지도자들은 스스로 남성이 아닌 책임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해야 할 텐데, 결국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의 핵심은 제도의 정교함 이전에 그 제도를 실행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규정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선언에 머물 것이고, 분명한 의지가 없다면 제도는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제도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교단이나 여성위원회의 노력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회장님, 각 교단의 회장님 혹은 사무총장님, 총무님들을 모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각 교단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가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전한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 개선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준비한 발제 두
발제는 이 2개로 끝났고요. 그 이제 각 교단의 또 실무 책임자이시고 아까 정책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또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각 교단별로 이 오늘 발표를 듣고 나서 그 교단에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이행해 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토론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선교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철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각 교단별로 5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회농어촌 환경부장 박상철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그 두 분의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총무님이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총무님이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신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토론문도 총무님이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셨고 제가 그것을 대신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교단의 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의 공동과제를 제시해 주신 발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교회 성폭력이 특정 교단이나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각 교단이 지난 몇 년 동안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상당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단기구 설치, 예방교육 의무화, 대응 매뉴얼 제작,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등은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교단마다 강점이 다르기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려는 시도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몇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많은 교단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참여율이나 교육의 질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권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배우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 청년 지도자, 장로와 권사 등 교회 리더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제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입니다. 아직도 일부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명예나 갈등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비밀 보장, 전문 상담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교단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징계를 받은 목회자가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여 사역을 이어가는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전단기구와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좋은 정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대응은 특정 부서나 여성위원회만의 업무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회복과 정의를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건강한 교회 문화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회복과 치유 과정, 그리고 사건의 아카이빙,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공동체입니다.
성폭력 예방은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국내선교부 장동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국내선교부 장동현 목사입니다. 네, 저희도 총무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정책 결정자가 오셔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 의지를 보이시는 게 맞는데 일정들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사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담당하며 크게 깨달은 것은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회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기보다는 구조적 종교 권력 남용과 제도적 부재에 비롯한 심각한 신앙 공동체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NCCK 여성위원회 교단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장총회가 교회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관심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독립된 신고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를 위해서 좀 독립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만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목사가 소속된 그 노예를 중심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같은 교회 노예 지역에서 계속 대면하면서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이해 충돌 방지 원칙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재판국을 대부분 노예에서 꾸리게 되는데 그 꾸릴 때 그 노예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좀 애매하게 결론이 애매모호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관계 판단의 어려움입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총회법이 되겠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가해자의 그 거짓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제적 증거 조사권, 사법권이나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지금 저희 단체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반기독교 성폭력 센터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좀 전문 기관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조사 절차 혹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 목회자 이동 방지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 목회자이고 이들이 노예나 총회 징계 이후에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단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다른 교단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CC 차원의 공동 검증 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신고 이후에 피해자와 신고자가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비난, 용서 강요, 공동체 명예를 이유로 침묵 요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 별도의 징계 사유로 이런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 조사 완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접촉 금지나 직무 제한이나 공간 분리 등 임시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장 총회 과제는 제도적 정교함 이전에 이를 실행하려는 정치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존엄과 회복을 중심에 둔 제도적 변화만이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장총회는 한국교회 전체와 함께 공동된
검증 체계와 안전한 교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평등 정책과 제도 개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토론문은 기장총회의 실무자로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최소한의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향후에 논의에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는 어느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신뢰와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장총회는 교단 내부의 제도 개선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와 또 연대하여 안전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세군에서 마진영 사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구세군의 영성생활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마진영 사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총무님, 우리 인사국장님을 대신해서 군국 거버넌스 정책위원회 위원회 자격으로 저희의 토론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구세군은 특히 한국군국은 전 세계 구세군 표준 지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수직 구조와 지휘 체계를 갖춘 준군대식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으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은 한국 군국을 대표하는 사령관으로부터 사관, 병사 모두가 군령 군율에 의거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서 이러한 조직의 특수성은 매우 강력한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 징계 7임의 우인 구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의 사역지 임명, 이동, 진급을 군국 본영 인사국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 시 강력한 행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군령군율에 기초한 신속한 집행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군국 정책과 절차에 따라 본부에서 서기 장관의 명령으로 하급 단위의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직무 정지 및 즉각적인 공간 분리를 강제 명령하는 형태로 위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지침 적용을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본영의 성인 보호 정책, 아동 보호 정책 및 표준 지침을 준수하므로 국제적인 선진 가이드라인을 한국 군국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약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수직적 지휘 체계로 인한 신고 장벽이 높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지방 본영, 인사국장, 서기장관 등 직속 상관에게 바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높은 계급의 지휘관일 경우 하급사관이나 평신도 병사들이 신고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직적 지휘 체계 하에서 조사가 위임될 경우에 계급과 기수, 서열이 중시되는 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려운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영역에 대한 행정력 위임의 사각지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 및 하사관에 대한 군령 군일이 있지만 일반 평신도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관들이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어느 수준까지 행정력을 실행하고 발휘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또 과제를 나누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예방 교육을 의무하고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관 및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로 확대 실시 및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신고 채널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위기 상담 센터나 성폭력 신고를 위한 독립 창구 신설 등을 통한 익명 또 직통 신고할 수 있는
또 접수 가능한 그런 채널들을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구세군 한국군국 성폭력 대응 예방 매뉴얼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국제분영 정책 및 각 군령군율에 흩어져 있는 성폭력 관련 지침들을 모아서 직관적으로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합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사 지침 신설 및 교육 강화입니다. 평신도 눈높이에 맞춘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명문화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2차 가해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NCCK 여성위원회 교단 간담회는 구세군 한국군국의 내부 현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발견하는 매우 뜻깊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발견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강력한 행정력이라는 조직적 강점은 극대화하되 독립적인 신고 창구 신설과 통합 매뉴얼의 발간을 통해 수직적 구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극복은 단지 행정적 규정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사관과 병사 모두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책임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제도적 약점들을 개선하고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복음의 최전선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가장 안전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최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교구에서는 안전한 교회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이 차별적 용어를 저희 위원회가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에 대한 변경 요청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이번 전국의회에서도 반려가 되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고요.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주제를 두고서 문단별 소주제 이제 문항이 좀 빠져서 발표 시에 소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대한성공회 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현황을 성폭력 상담 창구 운영 현황과 한계, 안전교회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활용, 사건 조사 그리고 징계 절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성공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교회 내 다양한 기구와 구성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 제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창구 운영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대한성공회는 교단 차원의 성폭력 상담창구를 2023년 8월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서 운영된다는 의미는 사건 발생 시에 피해자 지원과 사건 대응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담당자를 두어서 온라인 접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체계 구축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담 창구의 존재와 역할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상담 창구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그리고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교회란 세계성공회가 모든 관구에 이행할 것을 권고한 실천사항으로서 2022년 대한성공회 주교원에서 안전한 교회의 실천선언을 한 이후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증진한다는 취지 아래 안전한 교회를 위한 제도화의 정책적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세계성공회가 마련한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번역 배포해서 2021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사건 대응 및 공동체 책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으며 대한성공회는 이를 토대로 상담 창구를 개설하였던 것이기도 하고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현장에서는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이 사건 발생 시에 실효적인 지침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 현실에 적합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선적으로 이미 마련된 기준과 원칙이 교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요구됩니다. 제도의 부재보다 제도의 실행력 부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조사 그리고 징계 절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은 표준화된 절차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조사기구나 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또한 교구장에 의해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성의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처리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반영한 표준 절차의 마련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포함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의 주요 성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방중심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성공회는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의 번역과 보급, 이를 활용한 성직자 및 평신도 교육은 교회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 제정도 되었는데요. 사제서품 이전 단계에서 사목 적합성 심사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1년부터 성직자, 성직 청원자, 평신도 리더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그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의 필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오는 과정이 여러 이유와 또 사정으로 무산되었었습니다. 규정이 서울교구 소속의 안전한교회위원회 구성원들의 다방면의 노력과 논의 끝에 올해 드디어 교구 3곳 중에서 서울교구에서 처음으로 법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교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새 교구 중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서울교구의 법규 제정은 광구 차원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향후 대한성공회는 성평등 중심의 안전한 교회를 위한 문화 형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폭력 상담 창구의 상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 지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거나 간혹 비판적 입장에 따른 다른 지침을 말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을 좀 확대하면서 결국엔 실효성을 담아낸 한국형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젠더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사, 심의,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일부 교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방 규정과 대응 체계를 광구 차원의 공동 규정으로 확대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성평등한 문화 확보와 예방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교육 활동가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자료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에큐메니컬 차원에서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는 특정 교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점에서 에큐메니컬 차원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단별 대응했던 경험과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조사위원, 상담활동가, 예방교육 강사에 대한 공동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연대 구조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젠더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책임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교단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안전성은 사건의 부재가 아니라 사건 발생 시에 공동체가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는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대한성공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의 변화와 연대를 위한 역할을 자처하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우리 가장 그래도 실무 책임선에선 가장 높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총장 최상도입니다. 실무자가 오시기로 하셨고 담당 부서의 총무님이 참석하고 저는 단순 참관이었는데요. 실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고 총무님은 바쁘셔서 못 오시고 제가 와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갑니다. 늘 NCC 이 모임을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교단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바인가를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과 그리고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최성영 목사님 간담회 잘 정리해 주셔갖고 저희가 다른 이웃 교단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배울 수 있었고요. 거기서 우리 교회 예장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현경 박사님, 제가 원래는 단순 참가였지만 발표까지 하게 됨으로써 저희 교단의 정치적 의지는 확고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1차적으로 예방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을 했지만 조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점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재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구성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새롭게 매뉴얼을 재구성하고 재개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비를 해서 1차적으로 배포되었던 것을 이제 이후에 2028년 이후에 더욱더 새롭게 가장 최근의 매뉴얼로 배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크 협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면 재구성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교단 산하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예방 교육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자 합니다. 노회 임원 및 국내 선교부를 통한 노회 지교회 단위의 교육 확산, 평신도 위원회를 통한 남성교회 여전도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축으로 총회부터 현장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촘촘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 상반기에 노회 지도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총회 평신도위원회 여성위원회 연계해서 남녀 성교의 리더십 대상 예방 교육 실시,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퍼실리레이터 발굴 및 양성 과정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장기 과제로서는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 자료 및 커리큘럼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예방에 여전히 힘을 싣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재구성 및 기능 정상화를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로 운영되었던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102회기에서 105회기 3년 전도 운영이 됐는데요. 현재 잠정 미조직 상태로 남아있어 관련 기능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생명살림의 건강한 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단 내 성폭력 사건 대책 전담 전문기구를 재조직하고 상설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화 및 독립성 확보입니다.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성폭력 상담 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입니다. 단순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넘어 노예별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감독, 관리하고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중심의 사후 목양적 지원까지 총괄하는 교단 내 성윤리 컨트롤 타워로 조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교단 성폭력 특별법 재연구 및 입법 추진입니다. 제도화입니다. 법제화입니다. 교단 기존 헌법, 정치와 권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회는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일반 권증 절차와 차별화된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연구했지만 당시 헌법위원회 해석을 거치며 입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총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장기적 법리적 관점에서 본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재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법화하는데 오늘 제공해 주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준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저희의 어려운 점은 실태조사입니다. 타 교단에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런 작업들 법제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NCC가 공동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은 회원 교대인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손쉽게 제도화와 그리고 실험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대학 복음교회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이희성 권사님께서 맞지요? 네, 네, 권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면서 그 자격으로 교단에서 NCK 여성위원회의 여성위원으로 파송해 주셔서 여성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희선 권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또 총무님, 사무총장님 모두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왔고 지금 이 넓은 곳에 복음교단은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NCCK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그 성폭력 예방,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관한 순회 간담회를 23년도에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확대 임원회의를 같이 이제 열면서 같이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 교단에는 작은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아까 우리 김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실 때 NCC 차원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한 교회를 위한 그 최소한의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최소한의 공동 기준에 저희 복음교단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발맞춰 앞서신 많은 교단에 좀 배워가면서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교단이 어떤 것이 부족한가,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생각됐을 때 저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가신 많은 그런 일해 주신 그런 여성위원들이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이고 또 같이 하는 그런 것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예, 그렇지만 저희 교단 입장에서의 어떤 부족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정리한 것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도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3년 NCK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 이후 총회 차원의 현장 교육 실시, 여선교회 정기교육, 장로 목사고시 응시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첫째,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현재 교단에는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총회 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법률 및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건 발생 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담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예산과 조직의 한계이다. 현재 성폭력 관련 예산은 회의비나 필요시에 예비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전문상담, 강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예방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셋째, 예방중심의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 2026년 여성위원회의 안전한 교회 지침서 발간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교단 전체가 활용하는 공식적인 예방 대응 매뉴얼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또한 지방의 단위 교육 역시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므로 지역교회 간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 현재 피해자 보호나 회복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른 일부 교단보다 부족하다. 특히 독립적인 상담 창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보다 사건 처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위험이 있다. 다섯째, 가해자 관리 및 재발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 다른 교단들이 성범죄 확인 서약서, 범죄 경력 조회, 사목적 합성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은 이러한 제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해 목회자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사역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화의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성폭력 예방은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가능하다. 우리 교단은 여성 총대 비율이 22.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성인지 감수성과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문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모든 교단에서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교단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교단의 여성 총대 비율이 22.4%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강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강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지 거의 않다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한계로 지금 작용되어서 앞으로의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단의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한계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그 과제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이 부분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독립적인 성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교단 차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가해자의 재발 방지와 교단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여섯째, 매뉴얼과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최근 총회 차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정례화와 장로 목사 고시 응시자 교육의 의무화, 또한 안전한 교회 지침서 발간을 앞두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전문 강사를 통한 현장 중심 교육과 여성 총대의 높은 참여율은 다른 교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점이다. 그러나 아직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미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 재발 방지 시스템의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시스템 구축, 교단 간 협력, 성평등한 교회 문화 형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뭐 해야 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뭐 하겠다 또는 뭐 하고 있다, 나가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